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이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흔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 증상일 것입니다. 자, 이 두통의 원인은 굉장히 많고 두통의 종류도 또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두통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고통을 주게 되는 두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두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주게 되는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편두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편두통이 없는 경우보다 공황장애가 한 3,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제시되어 있고요. 또 어떤 편두통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편두통으로 인해서 이제 뇌경색이 한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편두통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애로사항으로는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편두통이기 때문에 두통을 중심으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편두통 외에도 두통 외에도 뭐 배가 아프다든가 어지럼증의 형태라든가 이런 다른 증상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이제 혼선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편두통을 좀 가능한 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편두통 중에서 편두통이 이제 전형적인 4가지 어떤 발작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4가지 발작의 단계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구 증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구 증상 단계는 이제 전체 편두통 환자의 한 30% 정도가 이 전구 증상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편두통 발작이 나타나기 수시간에서 이제 수일 전에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먼저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정서적으로는 먼저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또는 괜히 짜증이 나고 분노감이 들거나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괜히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먼저 목이 좀 빳빳해지는 목의 경직감과 그리고 몸이 좀 많이 무겁고 피로감을 이제 쉽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소변도 자주 보러 가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대변에서도 변비나 설사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같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모아서 묘사를 좀 해보자면 편두통 발작이 나타나기 이제 수시간에서 수일 전부터 정서적으로 굉장히 깔아앉고 괜히 짜증이 나면서 목이 좀 빳빳하고 여기 통증도 생기고 몸이 많이 무겁고 붓는 느낌도 나면서 뱃속도 뭔가 불편하면서 배가 빵빵해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변비나 설사가 나타나 화장실도 자주 이렇게 괜시리 들락거린다라는 이제 이런 것으로 한번 묘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모든 편두통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편두통 환자의 한 20% 정도에서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몇 가지 조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시야에서 나타나는 이제 섬광과 암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눈앞에서 본인만 느끼는 이제 번쩍거림이라든가 번개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처럼 지나가는 섬광 후에는 이제 그 자리에 암점 같은 것이 생긴다, 또는 단독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섬광과 암점 외에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좀 커져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하는 이런 이제 시각에 있어서의 어떤 왜곡의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시야의 결손도 나타나는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이제 어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의 외측의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거나 또는 반맹이라고 해서 또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시야의 결손도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감각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유해한 어떤 그런 통증과 같은 자극이 아니더라도 옷이 닿는, 피부에 닿는 이런 자극들도 굉장히 더 예민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입이나 얼굴 또 혀 주변에 어떤 감각이 좀
마비된 느낌, 그 얼얼한 느낌, 그리고 또 잘 안 느껴지는 이런 둔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운동의 약화, 이제 이 명칭에서는 이제 마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마비라기보다는 이제 근력의 약화가 되겠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근력이 좀 약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조짐의 한 형태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들이 뇌병변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이 편두통의 두 번째 조짐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인 두통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통의 단계는 앞서의 두 번째 단계인 조짐의 단계가 끝나고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이 조짐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통이 시작될 때는 보통 이제 3-4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이제 이 두통기에서 두통 단계에서의 편두통의 특징은 이제 주로 머리 한쪽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눈 주변이라든가 후두부에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 형태의 통증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박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심장에서 혈액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뿜어내는 그 박동처럼 통증이 그런 박동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통기에 나타나는 이제 편두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과 소리, 냄새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이제 빛이나 소리나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두통의 발작기가 되면 좀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머무르는 것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임상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편두통의 어떤 진행 단계에서 이 조짐 단계를 거치지 않는 이제 편두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두통의 형태만 나타날 때는 우리가 편두통에 있어서 이 빛이나 소리나 냄새에 대한 그 예민함과 공포가 편두통을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찰로 볼 때는 이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이런 두통이 발생할 때에만 냄새나 소리나 빛에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특히 소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소리를 좀 작게 듣거나, 또는 이제 냄새에도 굉장히 좀 예민해서 이런 그 일반적인 냄새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비위가 약하다. 이게 굉장히 그런 냄새나 소리에 예민한 특성들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이제 후구 증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통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개인에게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과 감정적인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분이 좀 저하된다거나 또 피로감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제 편두통 발작의 네 가지 단계인데, 모든 편두통이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다 꼭 밟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편두통에서 조짐이 있는 편두통은 한 20% 정도, 그리고 조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1단계나 또는 3단계, 4단계 이렇게 거쳐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단계의 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짐이 없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제 편두통의 특징과, 그리고 조짐이 있으면서 두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편두통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조짐만 나타나고 두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조짐으로서 뭐 섬광이라든가 암점, 그리고 시야 결손이라든가 뭐 사물의 왜곡 현상, 그리고 좀 감각의 왜곡, 그리고 또는 이 한쪽 팔다리에 또 근력의 약화, 이런 것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두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라고 오해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뇌병변이라든가 안과병변이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검사를 이제 충분히 하시고, 만약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편두통과 관련되어서 병원에 진찰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두통에 대한 이제 한의학에서의 견해를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용어로 편두통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 우리가 부르는 편두통과 똑같은 용어로 편두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머리 한쪽이 아픈 것이라고 명확하게 편두통이라고 하는 병을 인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편두통의 4단계에서 보셨듯이 편두통은 두통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제 용어가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풍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풍증에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문장들과 증상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목에서부터 눈, 입, 귀, 코, 이마까지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 이것은 이제 조짐 증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감각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이것은 이 편두통의 여러 가지 증상, 다양한 편두통의 종류 중에서 이제 뇌관 편두통이라든가 또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어지럼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편두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풍증의 증상이 그런 이런 그 전정 편두통이나 뇌관 편두통의 증상들을 어느 정도 기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과 혀가 잘 놀려지지 않으며, 자, 이것은 이제 특히 뇌관 편두통이라고 하는 편두통에서 구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음 장애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 맛을 잘 모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구 증상에서 이제 안면과 입 주변 또 혀에 이제 미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조짐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귀가 먹고, 자, 이 표현 역시도 이제 뇌관 편두통이라고 하는 이제 편두통에서 청각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그 뇌관 편두통의 어떤 증상과 유사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냄새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편두통의 두통 단계에서 빛과 소리와 냄새에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풍증에서도 역시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이제 증상들을 기술하고 있어서 편두통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네 가지 편두통의 이제 발작 단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편두통은 두통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두통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두통에는 여러 종류의 편두통이 있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